이곳은 맨해튼 270 파크 애비뉴에 있는 JP모건 체이스 새 본사입니다. 이 건물은 높이 423m로 맨해튼에 새로 들어서는 초대형 마천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루킹포의 창립자 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맨해튼의 중심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계획된 가장 인상적인 마천루 프로젝트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270 파크 애비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로 올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마천루는 다름 아닌 JP모건 체이스의 새로운 글로벌 본사입니다. 2018년 유명한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270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본사를 철거하고 그 2배 높이의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건축회사인 포스터 파트너스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으며 423m 높이의 60층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50만 제곱미터의 사무 공간이 제공되어 14,000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홍보된 이 타워는 탄소 배출을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타워는 뉴욕주 수력발전소의 재생에너지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친환경 정책에 따라 건축회사인 포스터 파트너스는 이전 본사에서 나온 건축자재의 97%가 재활용 및 재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본사는 2019년에 사용이 중단되었고 2021년에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높이 215m의 이전 건물은 1961년에 준공되었으며 원래 계획된 3,500명보다 훨씬 많은 6,000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건물은 60년간 사용된 후 1968년에 철거된 싱어 빌딩을 제치고 철거된 건물 중 가장 높은 마천루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최대한 큰 건물을 짓기 위해 그 금융 대기업은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높이 짓고 싶다면 뉴욕에서는 필수적인 인접부지 소유주들의 공중권을 그 회사가 사들였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드타운 이스트의 용도지역 규정상 477m 높이의 타워를 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타워의 높이가 약간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건물이 더 깊은 기초를 필요로 했을 것이고 이는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지하철 터널과 그랜드 센트럴역의 철도야드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세부 사항으로 뉴욕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본사를 짓기 위해 JP모건은 인근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했습니다. 특히 새 타워 앞에 4천만 달러를 들여 새로운 공공광장을 조성했는데 이는 30억 달러가 넘는 건설 프로젝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었습니다. 혁신적인 기둥 구조 위에 지상 24m 높이로 솟아오른 이 새로운 마천루는 미드타운의 스카이라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형태로 이 건물은 뉴욕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 JP모건 체이스 본사가 인상적이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바로 제 뒤 파크 애비뉴 350번지에 4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이 세워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타워는 270 파크 애비뉴를 설계한 같은 건축회사인 포스터 파트너스에서 설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주소에 계획된 웅장한 건물은 2D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루딘 매니지먼트,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 켄 그리핀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핀의 회사들인 시타델 LLC와 트레이딩 전문 시타델 시큐리티즈가 이 새 건물의 주요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건물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16만 제곱미터 중 최소 8만 5천 제곱미터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파크 애비뉴가 내려다 보이는 1만 2,500 제곱미터 규모의 공공물 건설과 이스트 미드타운 공공환경 개선 기금에 3,6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시와의 민관 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이들이 제안한 마천루는 포스터 파트너스가 설계했으며 이들은 테라스가 계단식으로 배치된 타워를 구성했습니다. 건축 스튜디오의 표현에 따르면 일련의 유리 플루트로 이는 그들의 최신 프로젝트인 인근 270 파크 애비뉴의 첫 번째 버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입니다. 약 4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타워는 시의회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로
기존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최소 2032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2층 490m 높이의 350 파크 에비뉴는 미드타운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지붕 높이 기준으로 뉴욕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가 됩니다. 현재까지 센트럴 파크 타워가 472m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높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타델과 루딘 매니지먼트가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바돌로뮤 교회와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이 소유한 토지의 공중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 이 신기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중권 매입에 실패할 경우 높이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크라이슬러 빌딩 전망이 마음에 드신다면 알아두세요. 맨해튼에서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 175 파크 에비뉴가 실현되면 이 전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마천루는 코모도어 프로젝트로도 알려져 있으며 지붕 높이까지 고려하면 482m 높이로 뉴욕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가 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코모도어 타워는 제뒤 하얏트 그랜드 센트럴 호텔 자리에 들어서며 크라이슬러 빌딩 옆에 위치합니다. (175) 파크 에비뉴, 즉 코모도어 프로젝트로도 알려진 이 계획은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건축회사 스키드모어, 오윙스 앤 메릴이 설계했으며 부르즈 칼리파와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주요 초고층 빌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타워는 저층부에 사무실과 상업 공간이 들어서고 상층부에는 하얏트 그룹 소속의 500개 호텔 객실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초고층 빌딩은 하얏트 그랜드 센트럴 뉴욕 호텔 부지에 건설 예정이며 철거에 약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새로운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 건물의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하얏트 호텔의 철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완공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뉴욕의 초고층 빌딩 건설 기간을 볼 때 이 공사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 85층짜리 타워는 501m 높이로 계획되었으나 그 높이가 480m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이만으로도 지붕 높이 기준 뉴욕 최고 초고층 빌딩 순위에 오르기에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 건물이 350 파크 에비뉴 프로젝트보다 먼저 완공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124m에 달하는 기념비적인 첨탑 덕분에 건축 높이 541m로 정상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완공되면 175 파크 에비뉴는 그 엄청난 규모로 미드타운 이스트 지역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물은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르데코 양식 마천루인 크라이슬러 빌딩과 인접해 있어 크라이슬러 빌딩의 존재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의 코모도어 타워가 크라이슬러 빌딩 옆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은 훌륭하고 흥미로운 고딕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규모와 위치 때문에 크라이슬러 빌딩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근접성은 크라이슬러 빌딩의 존재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니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과거를 참조한 것이 뉴욕에서 발표된 최신 마천루 중 하나인 더 토치의 주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 호텔 마천루는 748번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건물 꼭대기는 횃불 불꽃 모양입니다. 이는 자유의 여신상과 그녀가 든 상징적 횃불을 직접 참조한 것입니다. 전문 매체 데사인에 따르면 꼭대기에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가 설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호텔 투숙객 전용 수영장이 있는 360도 전망대도 마련되며 맨해튼 전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건축회사 오다에서 설계한 이 더 토치는 이미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인비 웹사이트에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1년이 넘는 중단 끝에 2025년 6월 초에 현장에서 기초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공사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하도급 업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물류적 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연으로 인해 공사는 최소 2028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325m 타워는
건설 중인 타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면에서는 확실히 가장 논란이 많은 타워입니다.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이 새로운 타워는 미드타운 맨해튼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허드슨 야드 지역에서 이번 영상에 소개된 최신 프로젝트인 어퍼메이션 타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블록부터 큰 블록까지 쌓도록 설계되지만 곧 보시듯 그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 재구상됐습니다. 2021년 10월 어퍼메이션 타워가 허드슨 야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표되었고 정말로 놀라운 디자인을 자랑했습니다. 5개의 캔틸레버 블록이 쌓여 있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작은 블록에서 가장 큰 블록으로 점점 커집니다. 티블스 코퍼레이션, 메키색 앤 메키색, 이그젝트 캐피탈 그룹, 그리고 위트코프 그룹으로 구성된 개발팀은 로테르담에 본사를 둔 건축회사 OMA에게 이 마천루의 전체 재설계를 맡겼습니다. 이 건물은 11번과 418번지 새로운 허드슨 야드 타워 바로 옆에 4,000제곱미터의 빈 부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복합용도 프로젝트는 에네들의 ECP, 즉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와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파트, 컨벤션 센터, 상점, 커뮤니티 시설, 공공전망대, 그리고 국립시민권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어졌으며 정교하고 다면적인 건물로 타워의 3분의 2 지점에서 일부 볼륨이 움푹 들어간 형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요소는 하부의 직사각형 형태와 상층부의 정사각형 볼륨을 연결해 줍니다. 파사드에는 175 파크 애비뉴처럼 세련미를 더해주는 수직 금속 기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된 버전의 높이와 층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최초 높이인 570m가 변경되었는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다면 어퍼메이션 타워는 뉴욕에서 옥상 높이 기준으로 가장 높은 마천루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점은 렌더링을 보면 이 마천루가 코언 피터슨 폭스의 30 허드슨 야즈 꼭대기를 쉽게 넘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390m 높이로 허드슨 야즈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욕 언론사 인비에 따르면 어퍼메이션 타워의 공공전망대는 약 300m 높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간에는 전망대인 서밋과 비슷한 반사 표면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원 밴더빌트에서는 허드슨 강과 뉴욕시의 전망이 장관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타워가 세워질 빈 부지에서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타워가 세워지면 어퍼메이션 타워는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센트럴파크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뉴욕으로 촬영을 위해 여행 온 이번 시도를 여러분이 즐기셨길 바랍니다. 평소처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가기 전에 제 영상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뒤에 있는 432 파크 애비뉴 성냥 개비 타워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타워가 소송 대상임을 알게 되실 거예요.